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입니다. 자기만의 주장.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하면 전부 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크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아, 예. 저 이태원 클럽을 한 게 아니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들 이렇게 찍냐고? 이렇게 찍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비하할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탈출해야 됩니다. 자꾸 오프라인. 이거 특히 뭐냐면 B2C 기업 있죠. 고객을 직접 얘기라고 했던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어머 저게 뭐야, 드라마가 저만큼 정확하게 되면 막장이 저런 건 너무 심하지.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공 취업 차별화 전략,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히 와서 얘기한다면 남들하고 다르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하고 똑같이 뭐랄까 자기소개서도 똑같은 거 보고 면접도 똑같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죠?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실제 좀 당황스러운데, 일명 김치 싸대기라고 했던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어머 저게 뭐야, 드라마가 저만큼 정확하게 되면 막장이 저런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랬는데, 이 드라마 이후에 더 막장인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막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막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이걸 왜 보여드리냐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원래 이 드라마 움짤의 주인공이 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저 뒤에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여기 뒤에 프린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김치가 날아가면 프린터는 재빨래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묻게끔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김치만 봤을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취업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김치만 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김치만 보는 취업 준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뭐 어떤 기업에 이제 채용 공고가 갔다면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취업 카페, 포털보다는 취업 카페를 많이 가죠. 취업 카페 가가지고 은밀히 와서 그 뭐 공유하면 이렇게 막 주는 족보, 이거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죠? 족보 받고. 그럼 자기소 쓰라고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이 글을 길게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합격자 자기소개서 이렇게 걸고 모읍니다. 이렇게. 그죠? 끌고 모읍니다. 실제 끌고 모으고 참조한다는데, 죄송해요, 참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뺏기시거든요. 면접? 면접 어렵잖아. 취업 카페 가가지고 합격자는 어떻게 답변했지 이거 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합격자는 어떻게 답변했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웃기는 건, 취업 카페 가면 하나의 질문해가지고 댓글이 막 달리거든, 수백 개. 근데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성장하다 보니까 한두 댓글이 꽂힙니다. 그걸 마치 정답이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으로 있으면 요즘에 당황스러운 게, 예전에는 하나의 질문하면 세네 명이 비슷한 답변인데 요즘에는 여덟 아홉 명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합니다. 그럼 우리 면접관들 뭐냐면, 재정보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가진 친구가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취업 현실입니다. 자소서 참조한다고 갖다 뺏기다 보니까 모를 것 같은데, 인사 담당자는 10명만 읽으면 다 나옵니다. 누가 뺏겼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 기업들은 김치가 아니고 저 뒤에 프린터 볼 수 있는 친구가 난다. 대단한 내공이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교과서인 답변이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공대 수업의 특징이죠. 공대 수업의 특징은 저 잠깐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특성이 있는데, 좋아. 근데 이제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셀카를 찍으려면 어떻게 찍느냐? 셀카 찍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남자분은 이렇게 찍습니다. 셀카를 찍어야겠다. 찍고 올립니다. 이게 남자친구들의 셀카 찍는 방식입니다. 그죠? 부정 못 하시죠? 저도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셀카들이 좀 이상합니다. 왜? 시선 처리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배경도 이상하고요. 근데 남자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내 얼굴이 잘린 게 아니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들 이렇게 찍냐고? 이렇게 찍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비하할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 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한두 장을 고른 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어느 게 괜찮아 이렇게 묻어 그 다음에 후보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셀카 한 장 찍을 때도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는데, 우리는 취업 준비할 때 여러 단계 거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4년 동안 진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4학년 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4학년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소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밀히 와서 자소서 면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경험부터 많이 정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경험 정리가 충실히 돼야지만 자소서가 있는 거 면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고 어떻게 하냐면 자소서에 질문에 대한 답, 면접에 대한 질문에 답, 이것만 자꾸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짧은 시간에 쓰다 보면 답이 있는 거는 잘 얘기하는데 답이 없는 건 얘기 못 한다는 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앞에 경험 정리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쟁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경험 정리부터 많이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자소서 면접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 좋아. 경험 정리는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 거기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는 개입니다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소서 질문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예전에 뭐 쓰던 성장과정 성격 소개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성공 경험 적으세요, 실패 경험 적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성공 경험, 전통적으로 많이 등장한 게 편입, 재수, 재수강.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 많이 등장한 게 다이어트. 그리고 작년부터 많이 등장한 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공 경험 마라톤 10km 완주. 거기에 대해서 맞게 적었잖아요. 근데 좋아. 그러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회사 마라톤을 뽑아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회사 마라톤가 아니고 우리 회사 그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처럼 바뀌어야 돼요. 얘는 뭔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근데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 친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원 동기는 뭐 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가 솔직히 맞긴 맞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이런 공부도 있고 이런 준비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두 군데다가 지원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다 떨어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시간이 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된다. 제가 이런 준비,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 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는 증명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간절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못 설정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못 설정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듣보잡 메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짬짜면. 괜찮은 제 거는 제 건인데 이게 먹다 보면 굉장히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자체적으로 해결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따라했다가 망한 모델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 봤는데 편의점에 한 4주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제안하는 분도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공한 모델도 있습니다. 된찌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 성공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모닝와이드까지 방송됐었습니다. 그때 같이 방송하는 남자 MC가 모닝와이드 리포터라고 제 거 보고 방송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소변기 속에 돈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면 어떨까요? 바로 손집을 했겠죠. 근데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기업은 철저하게 뭐랄까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 뽑잖아요. 그게 뭐냐? 직무잖아요.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사람을 뽑는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직무에 대한 목표도 없고요. 그 직무가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일지망, 기업은 좀 아니더라도 너뜨게 좀 밀어놓더라도 일지망 직무 목표는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지망부터 도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지망 직무는 나랑 맞는지를 증명하는 거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일지망이 없다. 목표가 없어요. 채용 공고고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이러다 보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 꼬맹이처럼 좀 꼬맹이 강아지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다 저 큰 강아지의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거. 저 꼬맹이 강아지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려라고 기다렸고 먹으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큰 강아지처럼 취업 준비를 자꾸 밀어놓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예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어요. 자격증이 없었어요. 스펙이 없어서 스펙을 따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취업은 엄밀해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시간을 누가 쪼개서 빨리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보면 3학년 2학기 때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자소서 면접 다 해봐야 되는 거. 면접도 자꾸 연습해봐야 되고 자소서 쓰고 자꾸 지원도 해보고 그래서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자꾸 밀어놓다 보니까 4학년 2학기 돼가지고 9월 달에 본격적인 채용할 때 그때 이제 시범 삼아 1학기 때는 스펙 올리고 스펙 안 올라갑니다. 여름방학 때 스펙 올리고 스펙 안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9월 달 경쟁할 때 한두 군데 내고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아, 졸업 유예할까 휴학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도전해요. 시간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는 이런 친구를 좋아한다. 여기 보면 참치에 대해서 적으라니까 얘가 이상하게 적습니다. 참치는 바다의 생물이고 조개 일종입니다. 둥글고 납작하고 원통 모양이고 껍질이 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눈코기 같은 감각기관이었고 물풀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리고 최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고추참치, 야채참치, 새로운 참치가 나타납니다. 왼쪽 친구는 굉장히 웃기기도 웃기고 귀엽기도 귀엽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랑 여러분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이 친구가 이깁니다. 왜? 여러분한테 참치를 적으라면 어떻게 하냐?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합격한 선배 거 그대로 뺏겨놓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어떻게 하냐? 정답 교과서입니다. 참치, 참다랑어 일종으로서 남태평양 원형고 길이는 어떻고 일본의 마구로 해로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에 천편적으로 교과서인 답변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차별화는 뭐냐? 남들과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죠? 왜? 기업은 이런 친구 보고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주관, 자기만의 기업.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쓰는 것도 자기소개서입니다. 객관화라는 게 아니고 나만의 주장을 담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객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입니다. 자기만의 주장.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하면 전부 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크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아, 예. 저 이태원 클럽을 왜 좀, 너 미친 거 아니냐? 아, 예. 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랑 토론 모임을 했답니다. 그 친구는 비단 여권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친구를 더 글로벌 마인드 있다고 판단하는 게 기업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면접도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실제 정답을 보고 들으면 면접 안 하죠. 그냥 필기시험 보면 되지. 근데 이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는 있긴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냐? 실제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온 논리가 인턴인데요, 현장 실습인데요, 알바인데 열심히 해서 정직원제를 받았습니다, 매니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좋아. 좀 그게 과연 맞을까? 경영학을 배워가지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해 볼 거는 주어진 거, 시키는 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 면접관은 극단적으로 거기 가지 왜 왔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키는 거, 주어진 거 잘했습니다. 주어진 역할 잘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때 인재상입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시키지 않은 걸 제가 찾았을 습니다. 기존의 A라는 방식을 B라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런 접근이 오히려 더 맞다는 거. 그러면 경영학을 배워가지고요. 아, 예.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제가 5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캐드 카티아를 배워서요. 제가 집에서 50개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뭐냐? 이 차별화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노력입니다. 이거는 아마 면접 때 가장 많이 질문. 똑같은 전공이고요. 똑같은 자격증이고 똑같은 경험이 많은데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부담 가집니다. 왜? 인턴 현장 실습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된다. 캐드 카티아 배워가지고 저 혼자 50개 그려봤습니다. 아, 예. 제가 한전 가고 싶은 나주까지는 못 가고요. 대구에 있는 5개 지사 가봤습니다. 이것도 차별하는 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마케팅 A 되고 싶은데요. 대외 활동 못했지만 제가 광고 실패한 광고를 50개 분석해서 저만의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여러분의 취업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은 그리고 오프라인이 좋겠지만 온라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모든 게 있는 게 기업들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예전에 관심 있고 우리 회사를 잘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 있다 잘한다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단점이 뭐냐고, 우리 회사 와봤냐고, 우리 회사의 개선 사항이 뭐냐고. 은행권도 많이 계십니다. KB국민의 발전 제안. 저런 질문 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찾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글로벌 연락해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라면 아예 KB국민에는 CI가 회색톤이기 때문에 직지합니다. 젊은 고객을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KB국민은행이 과거 CI에서 지금 CI 바뀔 때 1조 8천억 들었거든요. 그 여러분 임의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라인을 탈출해야 됩니다. 자꾸 오프라인. 이건 특히 뭐냐면 B2C 기업 있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기업. 은행, 백화점, 대형마트, CJ, SPC, BGF,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 계속 고객을 상대하는 직접 가보셔야 된다는 거. 가보고 내가 몸으로 느낀 걸 바꾸는 거. 그래서 단점이 뭡니까? 이런 걸 자꾸 못 씁니다. 근데 자꾸 가봐야 된다는 거. 가서 느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워낙에 안 가니까 작년에 CJ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CJ가 PT 면접 대상자들한테 PT 면접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CJ 제일제당 제품이 납품되는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식품 코너, 유통점을 직접 방문하여 하루 동안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아이디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도 예. 우리 은행 합격하면 지금 전 40군데 은행 지원한 지점을 돌아다녀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제. 근데 뭐냐면 실제 합격 때는 뭐 한 잔 그런 것도 뭐 큰 거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찾아보고 자꾸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고객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해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 안 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롯데백화점 들어가고 싶은 친구인데 롯데백화점 전국 지점을 다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는데 롯데백화점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물었거든요. 혹시 롯데백화점 다 돌아다니니까 혹시 바꿔줬으면 하는 거 없어? 이러니까 있대요.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만 뭐라고 했냐면 백화점 공통적으로 다니니까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가방이나 큰 쇼핑몰을 동시에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사물함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사물함이 작고 숫자도 작고 구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사한 다음에 1층에 대형 사물함을 넉넉하게 배치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너 백화점 안 맞으니까 때려치워. 왜? 첫 번째, 고객을 모릅니다. 왜? 여성 고객이 일부러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백화점이 이익이 안 됩니다. 고객은 편리해지지만. 왜? 1층에 넉넉한 공간에 대형 사물함을 많이 배치하면 매장 한두 개가 빠져야 됩니다.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자꾸 고객 관점이 아니고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지를 자꾸 꼬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의 생각은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꼬아서 생각해서 좀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주어진 경험보다는 학교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보면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현장 실습도 괜찮고 인턴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꾸 학교 밖에서 한 경험, 그리고 엄밀해서 학교 안에서 공부했는데 부족해서 학원을 갔거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학교 울타리를 밖에 벗어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도 하루 이틀이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소서의 중심으로 많이 쓰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산학협동 프로그램도 있고, 뭐 공대나 이쪽에는 실험실이나 연구실도 많죠. 그래서 실험실, 연구실 들어가면 학부생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크게 많이 안 하잖아요. PT나 하고 청소는 하지만, 그렇지만 실험실에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했다가 아니고 실제 적용해 봤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취업이 연계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이외에 이제 취업 관련 활동은 엄밀해서 이제 자소서나 이런데 어필하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취업의 스킬적인 면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찾아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좀 생각할 거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겠습니다. 화면을 보듯이 이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강이나 호수가 아니거든요.
실제 보면 강이나 호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뭐냐, 사막 현이 볼 수 있는 모래벽에 햇빛이 비친 겁니다. 모래벽이고 햇빛이 비칩니다. 우리는 산 아래는 강이나 호수가 있다.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취업도 스펙이다. 고정관념. 누가 스펙이래요? 아니잖아.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스펙이라는 통계를 내본 적 역사가 없거든요. 자소서 글쓰기 아니고요. 면접 스피치 아닙니다. 스피치 강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치로 바꿉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간직이 없다? 내가 최고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정관념, 카드라 통신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얘처럼. 얘는 꼭 원숭이는 나무만 타라는 법은 없다. 새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 개발 카드라 통신 스펙 없다. 그래서 보면 취업 카페에서 스펙 통계되는 거 보면 좀 웃겨요. 그리고 이제 취업 포털에서도 인사 담당자 몇 명 대상으로 몇 명, 이것도 웃겨요. 왜 대기업 인사 담당자 답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항상 보면 준비가 다 되면 도전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서울 친구랑 서울을 제한 친구의 차이점은, 서울 친구는 야, 몇 군데 지원했어? 아, 소장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몇 군데 했는데? 아니 50군데요. 서울을 제한 친구 몇 군데 지원했어?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은 10개 중에 두세 개 예전에 내고 나머지 포기인데 이제는 10개 다 내는 겁니다. 두세 개는 물론 꼼꼼하게 자소서를 더 보는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더라도 다 내는 게 우리 중요합니다. 면접 연습도 해야 하잖아요. 자꾸 면접도 같이 부딪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는 능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숨어있는 건데, 원래 취업이란 것은 자존심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죠? 자존심을 버리는 건데 우리는 취업에 대해서 자존심을 안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안 버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고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감하게 얘처럼 자존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롯데 팬인데 하나한테 끌려가서 하나 응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기업은 공채 위에 수시 채용이 많습니다. 수시 채용은 해당 팀장이 면접을 보고 인사팀에 이 사람 뽑아주세요가 수시 채용입니다. 근데 그럼 해당 팀장이 회사 이름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공고를 못 냅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근무하는 사람들, 야 괜찮은 후배 없어? 괜찮은 동기 없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채용하는 게 1차로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자기도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걸러서 소개합니다. 아무나 소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취업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인사팀이나 면접 본사 입장에서는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뽑아줍니다. 왜? 그 팀하고도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주변에 취업한 선배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한 선배들 술도 먹고 밥도 얻어먹고 취업까지 얻어먹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휴대폰에 열으셔가지고 문자 보내는 겁니다. 제가 취업 준비하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그러면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그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취업 준비하는 걸 많이 알리는 게 또 중요하다. 근데 단 너무 친한 선배는 나를 소개 안 해줍니다. 약간은 조금은 너무 친한 선배가 아니고 약간 그냥 테두리에 있는 선배들이, 아는 선배들이 많이 해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한 10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하면 되고,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남들보다 좀 다르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이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